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소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15일 화요일 오후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78번째 맞는 강복절이죠. 강복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강복절 기념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노한으로 별세를 하셨고, 또 오늘 그 강복절에 또 비극적인 일을 겪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모친 유경수 여사가 오래전에 강복절에 그 문세강의 흉탄을 맞고 돌아갔었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처럼 구미에 있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정치와는 인연을 끊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윤기중 교수,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올해 92살인데, 이 국내 통계학의 기틀을 잡은 원로 학자죠.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오늘 돌아갔었는데, 이 충남 공주가 고향이고, 공주 농고, 그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연세대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통계학 학문의 기틀을 닦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또 경제학 분야에서도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이 한국통계학회 회장, 그리고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역임을 했으니, 또 학계에서는 상당히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학자였죠. 원로 학자였습니다. 그 고인의 모습, 그 윤석열 대통령과 부친 윤기중 교수의 모습은 그때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부산시장 보궐선거 같이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이 사퇴를 하고 막 정치에 입문하려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막 마치고 나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하고 같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있는 그 사전투표소에 투표를 하러 나온 모습.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부축을 하고 이렇게 같이 투표를 한 그 모습이 많이 남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여러 차례 언급했던 이 경제학 서적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이 책도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경제학자 아버지로부터. 이 책이 국내에 번역돼서 도입되기 전부터 이 윤기중 교수 부친의 권유로 이 책을 읽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유경제, 그리고 이 밀턴 프리드만의 이 선택할 자유, 이 책을 자주 국내에도 소개를 하면서 윤석열 경제정책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되는, 자, 그런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 그 윤기중 교수죠.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준비할 때 그 윤기중 교수가 같은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동길 박사, 고인이 됐죠. 김동길 박사와 친분이 있어서 김동길 박사도 현실 정치에 뛰어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동길 박사에게 소개를 해서 조언을 듣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동길 박사에게서 조언을 듣게 했다. 자, 그런 그 일화도 있습니다. 그때 김동길 박사가 출마를 좀 격려했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이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부모상을 당한 것은 그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인데, 현직 대통령이 큰 일을 당했으니 아무래도 이 정치권에서는 좀 조문 정국이 조성이 되면서 당분간 며칠 동안이라도 정쟁은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선친의 과거 제자들이나 동료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인척 외에 조문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부터 생기겠죠. 여야는 지금 상당히 극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책임 공방도 일어나고 있고, 또 방송문화진흥원 임원 해임, 그리고 또 그 방통위원장,
지금 방통위원장도 새로 임명이 되면서 상당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서 날카로운 전국 대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그리고 뭐 후쿠시마 방류도 곧 다가오고 해서 여러 사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고,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막 집중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런데 또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있고, 뭐 국정조사하자 이러고 있는데, 자, 이런 현안들이 당분간은 아마 좀 잠복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모릅니다. 이재명이 당장 모레 검찰에 출석을 하죠. 검찰에 출석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전 당원들에게 뭐 편지를 보낸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시도들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 저항선을 치기 위해서. 이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과거처럼 이 조문 정국이 소송이 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없어질까? 자, 여건은 가급적이면 조용히 지나가고 싶겠지만은, 야권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턱밑까지 가 있기 때문에, 특히 본인이 모레 검찰에 출석을 해야 되니 그 상황에서 아마 또 본인 보호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 조문 기간 중이라도 또 이슈를 막 던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별세를 했죠. 2019년 10월 29일에 별세를 했는데, 그때도 전국 상황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지금처럼. 이 당시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 그 패스트 트랙에 막 태웠죠. 총선을 앞두고 뭐 위성정당 만드는 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도 그 때문에 생겨났죠.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 그 다음에 검찰개혁, 뭐 금수완박까지 포함해서 이걸 전부 다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정강식가처럼 처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여야가 극한 대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2019년 10월 29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별세를 했는데, 오전만 해도 당시 한국당, 자유한국당이죠. 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 국정 운영이다, 이렇게 막 혹평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오와 저주가 가득 차 있다 하고서 오전에 막 치고받았는데, 모친의 별세 소식, 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모친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오후부터는 전부 다 정치권 일제히 논평을 통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로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는 당분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빈소가 마련된 부산의 남천성당을 찾아서 조문도 했고, 자, 그런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 정쟁이, 그러니까 그 야당의 여건에 대한 공격이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런 그 관측도 있지만은 워낙 그 이재명이 다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지켜질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좌파 진영을 향해서 아주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78회 강복절 경축식 축사가 오전에 있었죠. 그 부친의 임종은 지켜봤는데, 그 오후에 임종을 지켜봤고, 오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15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을 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죠. 집권 후 1년 3개월 동안 마치 대선에 불복하는 듯한 이 좌파 진영의 국정 방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그대로 토로해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정쟁이 좀, 그러니까 야당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집요한 공격, 비판, 특히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또 송영길 돈봉투도 지금 수사가 돈봉투 받은 사람들에게 막 가고 있죠. 20명에게.
그 상황이어서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좀 냉각기를 가질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바로 또 본격적인 이 대정부 그 공세를 가할지, 이 부분은 당분간 오늘 내일 정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8.15 때, 오늘 8.15인데 8.15 때 어머니 김영수, 그리고 유경수 여사, 육영수 여사를 이런 그 슬픔이 있죠. 그런데 오늘 강복절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처럼 또 경북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4월 11일에 대구 동아사를 한번 찾았었죠. 그 이후에 4개월 만에 공식적인 외출을 했는데, 이 생가 입구에서 뭐 지지자들과 일일이 말도 건네고 상당히 표정이 밝았고 건강도 많이 회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 소식입니다. 부친 생가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이기도 하고 아버지 생가를 방문한 지도 좀 오래됐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오늘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스스로 이제 신발끈을 묶을 정도로 그때 허리 통증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것은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을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도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그 수행을 했는데, 유영아 변호사를 비롯해서 뭐 최경환 전 장관,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지금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측근들이 총선에 출마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구미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인터뷰가 있었다. 그때 나온 내용이 다다. 그때 나온 내용이 다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때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유영아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었죠.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뭐냐? 이제는 정치하는 사람과 박근혜 전 대통령 나를 연관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영아 변호사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TK에 본인의 옛 측근들이 출마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 인터뷰에서 유영아가 한 말이 다다. 이렇게 딱 끊었습니다. 더 이상 나와 정치를 연결시키지 말아달라. 그런 일종의 저는 호소라고 봅니다.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현실 정치에 소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8.15에 전 현직 대통령 두 대통령에게서 좀 그 한 분은 부친 상을 당했고 또 한 분은 어머니 그 49주기 기일을 맞아서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런 두 가지 일이 있어서 동시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